여러분들이 진짜 급하게 쓸 돈 아니면 지금 시장이 빠져도 이거를 다 현금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물론 이건 예외예요. 여러분들이 산 주식이 진짜 돈 진짜 못 벌고 막 저세상 꼭대기에 막 테마 종목이어가지고 저세상 꼭대기 급등했을 때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한 종목이라거나 막 실체가 없는 회사라도 막 찌라시 하나 가지고 급등한 종목이라던가 이런 건 예외예요. 이런 건 말이 안 돼. 근데 적어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실적을 꾸준히 내고 있어. 돈도 잘 벌고 있어.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산업군이 나쁘지는 않아. 이런 회사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 지금 굳이 손실 봐갖고 돈 만들어봐야 그 돈 갖고 뭐 할 건데.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자.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뭐 이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시장이 바닥일 때 그 종목 다시 잡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면 요런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면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어떤 생각으로 한다? 시장 더 떨어진다고? 그럼 지금 돈으로 바꾸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겠다. 아마 많은 리딩방 뿐만 아니라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걸 거예요. 위기는 기회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위기는 그냥 위기예요. 네, 위기는 위기야. 위기인데 돈 많은 사람한테는 기회예요. 이게 위기는 기회다라는 건 이렇게 시장이 바닥일 때 현금이 많은 사람한테는 기회지 당연히. 바닥에서 잡을 수 있으니. 근데 지금 시장 떨어진다고 이걸 돈으로 바꾼다 한들 그게 위기는 기회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돈으로 바꾸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지금 시장,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건 무조건 있습니다. 종목은 무조건 있죠. 무조건 없을 수는 없어요. 상승 종목이 0종목일 수는 없어. 무조건 있는데 이게 우리는 주식은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시장이 빠지면 금요일 시장만 해도 500종목 올랐고요. 600종목 상승. 지금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 600종목 상승했고 하락 종목 같은 경우는 1600종목이었어요. 자, 고작 코스피 0.8% 막판에 이게 좀 회복된 거였죠. 그러면 한 종목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 종목 오르고 세 종목 빠져요. 그러면 내가 시장이 빠질 때 매매를 한다. 내가 만약에 시장이 딱 빠질 때 저는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으니까 매매는 할 겁니다. 자, 한 종목 오르고 세 종목 빠지면은 내가 올라가는 종목을 잡을 확률은 고작해야 25%예요. 그죠? 확률상으로 봤을 때. 내가 뭐 이것저것 분석을 하고 뭘 한다 그래도 25%가 좀 올라가는 수준인 거지. 애초부터 스타트 자체가 낮다고 시장이 빠질 것 같을 때는 확률 자체가 낮아요. 그러면 한 종목 오르는데 그 한 종목은 뭐 30% 오르나? 아니죠. 10종목 올라가면 그 중에 5% 이상 올라가는 건 2종목? 3종목? 절반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올라갈 종목을 잡을 확률은 25%밖에 안 되고요. 올라갈 종목 중에 5% 이상, 여러분들이 좀 만족할 만큼 5% 이상 올라갈 확률은 전체 확률로 치면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볼 확률은 5%예요. 근데 그럼 전문가니까 뭐라도 그렇게 분석하고 해서 올려야죠. 그래서 올렸어요. 그래서 5%의 수익률을 50%까지 올렸어요. 그렇다 한들 그러니까 수익 볼 확률을 10배를 올린 거예요. 분석을 통해서 수익 볼 확률 10배나 올렸어. 그래 봐야 반타작이에요. 50%. 한 종목 수익 보면 한 종목 손실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굳이 지금 시장이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걸 지금 돈으로 바꾼 다음에 이 확률에다가 투자할 필요 있을까? 이 5%밖에 안 되는 확률에? 이 5%밖에 안 되는 확률을 위해서 내가 지금 손실인 걸 다 손절치고 그 현금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예 주식을 털고 떠나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나쁜 종목이 아니야. 돈을 잘 벌고 분명히 이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고 더 하락할 것 같으니까 손절을 치고 뭔가 새로운 걸 하겠어. 근데 이 확률을 믿고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차라리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할 거면 그걸 그냥 끝까지 현금 들고 있다가 그 종목을 다시 사는 거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 회사는 좋은 회사야. 그래서 나는 이 종목이 지금 손실이 큰데 다시 살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얘를 파는 이유는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더 빠질 수 있으니 밑에서 다시 사기 위해서 나는 파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안 하죠. 왜냐면 손실이 큰 종목은 이미 머릿속에 꼴배기 싫었거든. 그럼 그 종목 파라는 순간 손실은 확정됐지. 그럼 손실이 확정되면 여러분들 마음 심리는
빠르게 복구하고 싶지. 빠르게 복구하고 싶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종목으로 복구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락장에서 엄청 낮은 확률을 노리면서 투자를 한다고요. 이게 사실 올바른 건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홀딩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거기서 더 잃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멘탈을 좀 잘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래로 더 하락하면 당연히 종목은 더 하락하겠죠.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시장에서도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씀 못 드려요. 뭐 시장 빠지는데 뭐 이럴 때는 멘탈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더 빠진다고? 그럼 요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딴 거 사야겠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하락장에서 딴 거 사라는 게 아니라 하락장엔 좋은 것도 다 하락하니 바닥일 때 살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나온 거지. 위기가 기회라는 건 하락장에서 올라가는 종목 따라 사라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승장에도 올라가는 건 나오고 하락장에도 올라가는 건 나와요. 근데 그냥 하락장에선 당연히 돈이 좀 몰리는 현상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위기는 기회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하락장에선 그래서 사실 매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손절은 절대 하지 마요. 그냥 이런 마인드로 손절한다? 이거는 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이런 거면 오케이. 더 빠진다고? 그럼 손절 치고 반등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거라고 하면은 손절 쳐도 돼요. 손절 치고 현금 들고 있어요. 시장이 언제 반등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반등의 시그널은 분명히 나오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국제 유가가 잡힌다든지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 제가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건 악재 때문이 아니라 호재가 없어서 그래요. 좋아질 게 안 보여. 뭐가 좋아질 수 있을까? 앞으로 시장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안 보여. 그러면 이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이는 신호도 지금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금리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해서 이란과 핵합의가 돼서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공급이 되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 설득을 해서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넘겨주고 휴전협정 맺은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끝나기 위한 적극적으로 미국이 개입을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현금을 만들고.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어차피 반등 나와봐야 찔끔 반등이고 지금처럼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반등에 대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나는 현금을 들고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면 손절해요. 근데 현금으로 손절치고 딴 거 사야겠다? 하락장에서 5%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내가 잡을 확률 5%요. 분석을 진짜 잘해도 50%라고 칩시다. 60%까지 올린다고 쳐. 그래도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에요. 그럼 이 확률을 위해 갖고 내가 지금 다 손절 쳤는데 만에 하나 갑자기 호재 나오면서 눌렸던 얘들이 다 치고 올라가. 그랬을 때는 지금 나는 요 따위 확률 가지고 이 나올 확률이나 이럴 확률이나 크게 차이도 없어요. 결국 이거 가지고 이런 확률을 가지고 복구해 나간다는 거잖아. 지금 내가 손절을 막 1000만 원 했어. 그러면 이 낮은 확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잃었던 1000만 원을 복구해 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할 거면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할 거면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과연 기다릴 수 있겠어? 올라가는 거 보면 그냥 사고 싶어.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다라고 하면 묻지마 존버 이건 아닌데 어차피 화폐 가치가 하락, 물가가 상승한다? 현금의 가치도 어차피 떨어진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만 원이 5만 원이 아니다. 지폐로서는 뭐 5만 원이겠지. 근데 물가가 10% 올라가는 순간 화폐의 가치는 5만 원이 아니라 4만 5천 원이다. 그럴 바에 회사의 가치는 안 변한다. 적어도 돈을 버는 회사면 성장한 회사 또는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는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지만 시장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현금으로 바꿀 바에 내가 진짜 당장 사용해야 될 돈이라던가 남의 돈으로 갖고 투자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 그냥 저는 사실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버티는 게 맞아요. 물론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진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더 빠질 수 있으니 손절치고 반등할 때까지 기다려서 반등할 때 저점에서 더 수량을 늘린다, 이게 맞는 선택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긴 힘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일부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일단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최악은 어쨌든 월봉상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낙폭의 절반 60일선이에요. 이 자리를 만나는 거는 사실 차트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 그래도 경제는 역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어쨌든 적든 많든 조금씩 경제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엔 시장지수도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물려도 상승에 베팅하고 물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하락은 계속 빠져가고 어차피 국가 부도 났어. 만약에 코스피가 진짜 막 1000 되고 막 500 되고 막 삼성전자 망하고 저회사 망하고 그럼 여러분들 어차피 주식도 망하겠죠. 근데 주식이 망하는 게 문제겠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때 돈 들고 있어봐야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건 똑같아요. 결국엔 시장 경제가 다 망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도 의미가 없어요. 그 냉장고나 저 창고에 있는 그 참치캔이 오히려 더 소중해진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급한 돈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진짜 막 쌍방울 샀어. 쌍방울 사가지고 막 갑자기 막 그 뭐냐 쌍용차 인수한다고 막 저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거예요. 이런 얘들은 팔아야지. 그런 얘들은 팔고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 쪽으로 옮겨 놓는 게 맞는 거지만 그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시장이 막 진짜 막 짜증난다, 와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지,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 텐데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거 팔아서 뭐 할 건데, 지금 이거 이만큼 손실을 보고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차피 그거 팔아서 딴 거 사거나 그거 팔아서 돈을 들고 있다가 나중에 반등할 때 사는 거, 이거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손절을 쳤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와 내 종목은 빠지는데 저 종목은 올라가네, 와 내가 저거를 들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팔아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이 계속 올라가거나 내가 산 종목이 그렇게 될 확률은 5%가 채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 낮은 확률 때문에 내 감정이 지금 휘둘려 가지고 그냥 손절 치고 올라가는 거 따라 삼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손절할 거면 하세요. 하고 이때까지 기다려요. 반등의 시그널 1. 이란 헤카비, 러시아 종전, 산유국 증산의 협의. 자, 이거는 지금 일정으로 치면은 얘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미국과 진행 중.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살살 건드리고 있긴 해요. 11월 중간 선거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러시아 종전에 있어서 미국이 힘을 쓴다라고 하면 11월 중간 선거 대비해서 아마 8월이나 9월쯤 되지 않을까. 이때쯤 종전이 딱 돼야 합의문 나오고 뭐하고 국제 유가 잡히고 시장지수 갑자기 급격하게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10월 달쯤 반등이 나와줘야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테니까, 권력을 이룰 수 있잖아요. 아니면 산유국 증산협의, 이건 7월에 일정이 있어요. 7월에 사우디 놀러 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요. 1번 할 거면 하지 마요. 이건 하지 마요.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잘 돼도 위험하고 나쁘게 되면 더 박살나는 거니까 이건 하지 마시고, 이 선택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반등의 시그널을 기다려야겠죠. 반등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요. 나오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잡지 못하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다리겠다. 나는 지금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어차피 빠질 거 왜 들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아니 어차피 시장 빠질 것 같으면 현금 들고 있으라고 해야죠 라고 저한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니까
만약에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 지금은 손절치고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되 반등 신호는 이 세 가지를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란 핵합의, 러시아 종전. 이거는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장 뭐 언제 나올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당장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정치적 이슈의 흐름으로 봤을 때라고 하면 8월이나 9월 정도에 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이 러시아 종전 이거 시그널 기다리든가 아니면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방문 방한하고 하니까 산유국들 증산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럼 이 세 가지를 기다리면서 그냥 현금 들고 있든가. 이거 아니면 사실 그냥 어차피 화폐 가치가 하락하나 물가가 상승하나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니 차라리 돈을 잘 버는 회사 가치가 변하지 않는 주식을 들고 그냥 홀딩해라. 그냥 멘탈 꽉 잡고. 요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